코스피 지수가 2,400을 넘은 지 이제 하루 만에 전일 또 쉬어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10월 시장의 수급 주체로 조금씩 등판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어떤 투자 매력도를 또 가지고 있는 시점인 건지 오늘도 조성우 과장의 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027-4875, 027-4875로 전화 주셔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고 조성우 과장님과 본격적인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편입 종목들을 중간 점검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일단은 강하게 좀 시작을 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약하게 끝이 났어요, 국내 증시가. 요즘 시장이 좀 약간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을 항상 뒤틀어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화학의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정작 그 주가는 오히려 LG화학은 도로 빠지는 이런. 한샘도 실적 그렇죠. 잘 났는데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는 의외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많이 다른.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사실 상승을 안고 출발했는데도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또 받아서 또 이제 무슨 짓을 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노이즈가 계속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던 방향하고 전혀 반대 방향에서 무언가가 자꾸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왜 그러지? 지수는 좀 오르는 것 같고 외국인도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죠. 2,400포인트 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8월에 찍었던 전고점 2,450.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고점 부근에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나쁜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 자,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들어서 확실히 좀 외국인의 스탠스는 우리 시장을 사주는 스탠스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어제까지 외국인은 코스피를 1조 3천억 정도를 지금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도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시장의 여러 여건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외국인과 환율을 꼭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도 드디어 이제 지금이 연중 최저점이에요. 연중 최저점.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전하죠. 요거는 코로나 패닉이 시작되기 직전 1,180원대 부근이었고요. 요게 이제 올해 1월에 찍었던 1,150원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연중 최저점. 네. 환율이 연중 최저점, 원화 강세가 연중 최고치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따지면 거기에 발맞춰서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여건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시장도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외국인도 이렇게 순매수 해주죠. 그리고 이제 환율도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뉴욕 증시 보고 오늘 코스피 오를 것 같으면 오르겠구나.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 효과를 예를 들면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미국 증시 오르면 오늘 우리 시장도 오르겠고 그러면 뭐 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LG화학 오를 것이고 NC소프트 오를 것이고 카카오 오를 것이고 한두 달 전만 해도 그 논리가 먹혔잖아요. 그 논리가 먹혔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히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항상 이제 이런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 멱살을 다시 잡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걔들을 놔두고 이제 다른 애가 갈 것이냐 이게 사실 항상 관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확실히 시장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녀석들은 시장이 계속 버텨만 준다면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대형주고 인덱스 종목이고 기관 외국인들도 분명히 인덱스를 편입을 할 때는 그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또 사야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이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지면 기계적으로는 사지만 이 주식으로 이 종목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는 것들은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일부러 사는 이제 그런 수급들은 어디로 가는지 요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뭔가 좀 선택의 좀 기로에 이제 서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은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 물론 시장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뭐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좀 지켜줄 가능성은 있지만 초과 수익을 이제 내기에는 좀 버거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시장이 어떤 모습에 네. 빨리 부합해서 빨리 밑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같이 과감하게 아니 뭐 지금 예. 수급 주체도 바뀌고 그렇죠. 있잖아요. 개인에서 예, 예. 외국인으로. 접근하시든가 아니면은 좀 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이제 이 종목을 그냥 나는 뭐 시황에 상관없이 들고 간다든지 이제 뭔가 좀 노선을 확실하게 좀 정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어려운 시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사실 상담 네. 접수 받는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요. 카카오에 대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녀석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고 외국인도 사주고 하는데 이들 종목들이 이제 생각만큼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어쨌건 뭔가 좀 지금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좀 앞으로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이 좀 아닐 가능성이 더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에 지금 추석 연휴 이후로 종목을 계속 담아왔으니까 종목들을 보면서 또 시장 얘기, 종목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실 종목을 이제 요즘에 자주 좀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종목 전술도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종목 리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시간 내서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는 지금 4종목 들어가 있죠. 이제 GS 리테일, 그리고 금강공업, PI 첨단 소재, 자, 코스메카 코리아.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딱 봐도 그동안 누가 많이 얘기하는 종목들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원체 좀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GS 리테일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현재 7.6%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 요건 이제 공격수로 제가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뭐 최고가, 그러니까 소형주기 때문에 장중 변동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제 최고가는 10.9%를 찍었는데 현재는 이제 한 3% 정도의 좀 수익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자, PI 첨단 소재도 제가 이제 요것도 좀 바닥에서 좀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3.3%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어제 편입한 거기 때문에 며칠 더 뭐 지켜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런 이제 지금 현황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시황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기간 동안 LG화학보다 수익률이 좀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LG화학을 폄하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뭐 LG화학 들고 계신 분께 제가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쪽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방향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저들 종목들이 조만간 뭐 시장의 주도주로 튀어나오고 또 방송에서 이제 저들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거론이 되면서 정말 시장의 중심에 설지 안 설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좀 눈에 띄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럼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GS 리테일. 자,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선방한다고 보고 있고요. 60일선은 돌파를 바로 했고요. 이제 120일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수 차트를 보여드릴 때는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개별 종목을 볼 때 60일이 실적선인 거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만 121선 여기서 이제 업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황선. 그러니까 편의점의 업황이 어떨 것이냐, 이게 유통업 차트면 유통업종의 업황이 어떨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업황까지 돌아서는 기대감까지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최근 이틀 연속으로 투신연기금이 동반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35,5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에서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할 거라 보고 있고요. 뭐 또 하실 말씀? 아니요. 종목 계속 할까요? 쭉쭉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네. 금강공업 한번 볼게요. 금강공업은 굉장히 은은하게 지금 5일선 추세를 계속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막 급등을 하면서 단기 추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주가 레벨을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단기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용하게 정배열입니다. 이게 길게 보면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줄여서 보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너무 가지런하게 정배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필요한 게 이거죠.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한번 생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편입 종목 중에서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굳이 좀 단기적으로 좀 하나 정도 꼭 지금 사야 되는 거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금강공업을 가장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얘는 모멘텀 제가 이제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 조선 철강 업황의 개선 기대감 여기에 대한 후방 업체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알루미늄 폼 그리고 이제 그 강관용 배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관련한 또 수혜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려 산업의 최대 주주로서 이제 약간 정치 테마에 좀 편성될 가능성. 이 3가지.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뭘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궁금해요. 왜냐 아직 많이 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금강공업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PI 첨단 소재. 얘도 이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좀 완전히 돌려내고 60일선과 120일선이 동시에 겹쳐 있는 상황에서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 업황이라는 것은 얘들은 PI 소재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폴더블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OLED 쪽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5G에 그 광케이블에 들어가는 NPI 소재 같이 적용 분야가 이제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친구는 최근 3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아, 그리고 금강공업 신기한 게 어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통 저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검은 머리 막 매수상에 뭐 모건 스탠리, 뭐 메릴린치 막 이런 거 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도 아, 이거 왜 검은 머리인가 싶었는데 어제 연기금 매수가 신규로 들어왔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PI 첨단 소재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종목 전술도를 한번 오늘 꼭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짧게 볼게요. 어제 짧게 얘기해 볼까요? 주셨잖아요. 코스메카 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갑자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주춤한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요. 장중에 그래서 살짝 밀리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눌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의 광군제나 뭐 또 시진핑의 연내 뭐 방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뭐 여전히 좋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전술도 예, 요거, 짧게만 볼게요. 네. 볼게요. 지금 이거 4 종목 포지션을 담겨 보여드려야죠. 있고. 예, 예. 네. 자, 보여주시면 일단 GS 리테일이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지금 가장 지금 두터운 어떤 그 수익률을 좀 내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이 받쳐주니까 좋죠. PI 첨단 소재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금강공업, 코스메카 코리아는 공격수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리고 한 종목을 아직 편입을 안 했죠. 네. 이건 뭐 언제 들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접수된 내용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문의 역시나 많이 주셨습니다. 효성화학, 현대차 전화로 접수가 들어왔고요. DNR 바이오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주와 화장품주도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또 추후에 전략을 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간이 쉼없이 바쁘게 그러게요. 지나갔습니다. 조성우 과장님은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